주식 투자하시면서 증권사에서 나온 두꺼운 기업 분석 리포트 다들 한 번쯤은 열어보셨죠? 빼곡한 숫자에 복잡한 차트까지 사실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내놓는 이 금융 분석 리포트가 도대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그 뼈대를 아주 속 시원하게 해부해 볼까 합니다. 겉보기엔 좀 복잡해 보여도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룰을 한번 이해하고 나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주식의 점수를 매길까요? 우리는 흔히 증권사에서 매수 추천이 나오면 그걸 무슨 절대적인 정답이나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오늘 내용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애널리스트의 등급 평가는 기상청의 일기예보랑 꽤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엄청난 데이터와 고도의 분석이 들어간 정교한 예측이긴 한데 100% 무조건 비가 온다, 해가 뜬다 보장할 순 없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날씨를 예측하는 걸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실제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FNF라는 기업의 주가 분석 차트를 한번 볼까요? 굽이치는 주가의 험난한 흐름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리포트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뻔한 이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장에서 팔딱거리는 데이터로 리포트의 진짜 속살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애널리스트의 기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목표 주가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쭉 한번 따라가 보죠. 2024년 4월에 애널리스트가 이 주식의 목표가를 95,000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뒤인 7월에 이 목표가가 85,000원으로 뚝 떨어지죠. 그러다 2025년 4월 리포트에서는 다시 10만 원으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95,000원에서 85,000원으로 깎이던 그 우울한 시기에도, 그리고 다시 10만 원으로 치솟던 희망찬 시기에도 증권사의 투자 의견은 시종 일관 똑같이 매수, 그러니까 사라는 거였습니다. 목표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계속 사라고 외치는 상황, 좀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대체 이 투자 의견 등급은 무슨 기준으로 매기는 걸까요? 두 번째 섹션에서 그 엄격한 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증권사가 주식을 채점할 때는 생각보다 훨씬 기계적이고 깐깐한 수학적 잣대가 있습니다. 핵심 기준은 바로 향후 12개월간의 예상 절대 수익률인데요. 앞으로 딱 1년 동안 주가가 20% 이상은 확실히 오르겠다 싶으면 당당하게 매수 도장을 찍어줍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사이, 그러니까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미적지근할 것 같으면 중립이고요. 1년 뒤에 마이너스 10% 밑으로 훅 떨어질 것 같다면 가차없이 매도 등급을 때리는 거죠. 기준 자체는 아주 명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까 기준표에서 뭔가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10%에서 20% 사이 구간이 텅 비어 있었죠? 여기가 바로 리포트 해석의 진짜 묘미, 일명 회색 지대입니다. 원래 여기에 트레이딩 바이, 즉 반기 매수라는 등급이 있었는데 2025년 5월에 규정이 바뀌면서 아예 삭제돼 버렸거든요. 그럼 10%에서 20% 사이로 오를 것 같은 애매한 주식은 어떻게 하느냐? 순전히 담당 애널리스트의 재량에 맡깁니다. 매수를 줄 수도 있고 중립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차가운 숫자의 세계에 애널리스트의 주관적인 판단이 쓱 개입하는 아주 절묘한 포인트인 셈입니다. 물론 애널리스트가 개별 기업만 덜렁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업이 속한 전체 산업에 대해서도 거시적인 평가를 내리는데요. 비중 확대, 중립, 비중 축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건 개별 주식이 얼마나 오르냐가 아니라 전체 시장 평균이랑 비교한 상대평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1년 동안 화장품 산업 혹은 의류 산업 전체가 코스피 평균보다 더 잘 나갈 거냐 이걸 묻는 거죠. 개별 주식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 산업 전체가 비중 축소 상태라면 투자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구조는 파악하셨죠? 그럼 세 번째, 과연 현실은 이 이론대로 굴러갈까요? 실제 금융시장의 데이터를 한번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미래에셋증권이 내놓은 투자 등급 비율을 싹 다 모아본 데이터입니다.
비율 한번 보세요. 정말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무려 80.84%가 매수입니다. 리포트 10개를 열면 8개는 무조건 사라는 거예요. 중립은 18% 남짓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딩 바이는 0%죠. 이런 엄청난 쏠림 현상을 딱 눈으로 확인하고 나면 우리가 리포트를 읽는 태도 자체를 조금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숫자 하나 짚고 넘어가죠. 바로 0.6%입니다. 전체 리포트 중에 매도, 그러니까 팔라고 조언한 비율이에요. 주식 100개를 열심히 분석했는데 팔라는 건 한 개도 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기관 리서치 자체가 태생적으로 좀 긍정적인 편향을 띌 수도 있고 기업과의 관계 같은 현실적인 구조 때문일 수도 있죠. 이유가 뭐든 간에 이 현미경으로 봐야 할 만큼 작은 숫자가 우리한테 주는 통찰은 아주 명확합니다. 애널리스트의 매수 의견은 어쩌면 그냥 시장의 기본값에 가깝고 진짜 옥석은 우리가 그 안에서 스스로 가려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종종 놓치는 리포트 맨 뒷장의 작고 까만 글씨들, 가장 중요한 면책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마지막을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회사랑 이 기업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 애널리스트 본인도 이 주식 안 갖고 있다. 외부 압력도 전혀 없었다.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쏟다는 걸 엄청 강조하죠. 근데 진짜 여러분이 꼼꼼히 보셔야 할 건 그 다음 두 줄입니다. 본 자료는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목 선택이나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과 법적 책임은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죠? 증권사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시장을 보는 아주 좋은 렌즈를 빌려줄 뿐이지 결국 방아쇠를 당기고 책임지는 건 리포트를 읽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증권사 리포트의 진짜 뼈대, 오늘 싹 다 해부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뇌리에 확 꽂힐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그 깐깐한 수익률 기준이 있는데도 현실에선 80% 넘는 주식이 매수 추천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읽고 있는 그 리포트, 정말 100% 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일까요? 아니면 시장을 한껏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증권사의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진 관점에 불과할까요? 다음에 관심 있는 기업 리포트 열어보실 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질문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예전엔 그냥 무심코 넘겼던 숫자와 그 행간의 의미들이 완전히 다르게 눈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하게 시장의 맥락을 읽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